안녕하세요. 강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가족. 자,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만 생각하면, 불효를 많이 저질러서, 좀, 마음이 항상 아버지에 대한 애증이 있고요. 또, 이 홀로서 자식들을 키우신 어머니를 보면은, 또, 이제 늙어가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뭐랄까, 죄책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가족이라는 게요, 내가 원해서 그 구성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은데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의 형제지간이라고 해도 똑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많지만 다른 것도 많다. 똑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형제지간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생긴 거는 비슷해 보여서 같을 것 같지만 또 하는 거 보면은 전혀 또 이 다른 게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그 가족 간에도 이제 먼저 태어난 사람을 이제 형이라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태어난 사람을 동생이라고 그러는데 형으로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것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들 올 때는 형은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형이 또 가장 혜택을 받은 것만큼 또 그만한 또 이 대가도 많이 치렀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이라고 해서 모든 혜택을 받았다기보다는 형이기 때문에 희생을 받은 것도 많아요. 뭐 저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형이 입던 것을 물려받으니까 형은 항상 새 옷을 입고 나는 헌 옷을 입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형은 또 형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고 항상 또 먼저 혼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꼭 형이라고 해서 혜택만 받았다 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차순위적인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릴 때 아동적일 때는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성인이 되고 나 보면은 그것이 이제 형은 형대로 또 동생은 동생대로 누나는 누나대로 또 동생은 동생대로 이게 다 각자의 그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더 뭐 혜택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 자체가 참 나이가 먹어서도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 보면 참 저는 이해가 안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족 구성원에서 내가 원치 않는 가족 구성원이 된 거잖아요. 딱 태어났는데 내가 그냥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 어쩔 거야. 뭐, 또 딱 태어났는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 또 어쩔 거야. 내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자로 살고 싶어서 부자로 사는 게 아닌 게 가족이에요. 또 어떤 가족인데 이해심이 많은 형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쪼잔한 형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냥 이 싸가지가 없는 동생을 만날 수도 있고 아유 예의 바른 그 동생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때로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냥 가족으로 만났는데 이 형이 진짜 존경스럽고 동생들을 보살펴주는 훌륭한 형인 경우고 그냥 또 이렇게 했는데 동생이 싸가지가 없고 진짜 버리장머리 없는 동생을 만나는 거야. 내가 원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갈등들이 이제 생겨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게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가족한테 가장 또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족은요,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동생이 아무리 잘 나가도 그냥 동생일 뿐이야. 형이 아무리 저기 잘 나가도 그냥 형일 뿐이에요. 그 삶을 갖다가 어릴 때 공유했던 것을 전부로 본다는 거죠. 어릴 때의 그 삶이 그 성인이 되고 나서 각자의 삶을 몇십 년,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그 삶 자체를로 그 사람을 평가 예단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이 아무리 존경스러운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어도 그냥 형인 거고 또 이 아무리 훌륭한 동생이어도 그냥 동생이야. 우리가 이 형제지간에서 가장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게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동생이니까. 근데 저도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뭐 저희 형제들이 있는데 저희 형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객관적으로 학력이나 인격이나 훌륭한 사람도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보다 그냥 몇 살 더 많다고 그거 나한테 그냥 막 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어. 그거 어떡할 거야? 형제인데. 그러니까 형제라고 해서 뭐 형제한테
특히 윗사람인 형님한테 저기 뭐 대우를 받으려고 해? 그거 안 되지. 그냥 그 사람한테는 그냥 동생일 뿐이에요. 사회적으로 뭐 유명하거나 사회적으로 덕망받고 해도 다 그냥 동생이야. 그 이상의 어떤 예의를 잘 갖추지를 않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또 예의를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형제 중에서도 이 교직 생활을 좀 한 형제가 있어. 이 형은 가르치려고 해. 아니, 누가 나이 먹어서 누가 누구를 가르쳐? 아니, 부모 말도 안 듣는 내가 형 말을 듣겠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나름 그 교직 생활 했다고 가르치려고 하더라고. 아니, 사회적으로 봐도, 경험적으로 봐도 내가 훨씬 경험이 많은데, 나이 한두 살 더 많다고 해서 나를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야. 나한테 배워야 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형 또 삐지겠는데. 하여튼 뭐, 이 형제지간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지간은 가족 나이 순대로 따진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이제는 뭐 형들이 이제 특혜를 받거나 가족이 이제 누나가 특혜를 받으면 아버지는 형밖에 몰라, 아버지는 누나밖에 몰라, 언니밖에 몰라 이러잖아. 근데 부모가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나 똑같은데 그 나이에 비례해서 그 대우가 달라지는 거를 어린아이 눈높이로 볼 때는 차별을 한다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어릴 때 그렇다고 해도 나이가 이제 30대고 40대고 50대고 60대인데 아직도 그 어릴 때 그 이 동심을 저버리지 못하는 그 늙은 그 어린이가 있어요. 늙은 어린이지. 그러다 보니까 형제지간에 이제 반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지간에 반목이 되고 또 이제 결혼하다 보면은 또 형제 외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누구예요? 형수가 되고 처형이나 또 뭐 이 뭐예요? 재수 씨가 또 생기잖아. 그러니까 동생 마누라라든가 아니면 뭐 동생 아니 형수라든가 이런 또 이제 그 다른 가족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 가족 내에.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그렇게 되면 또 매형도 들어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족이 우리 가족에 들어오면서 또 이상한 또 교집합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장가 가기 거고 시집 가기 전에는 좋았던 형제지간이 또 이제 다른 가족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또 이제는 이관계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는 뭐 형은 형수하고 또 이제 또 하다 살다 보니까 이제 동생들의 대응한 게 못마땅하고 또 이제 동생 부부는 또 형 부부에 대해서 또 못마땅. 이게 또 이관계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이 이제 어떨 때는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또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남의 가족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또 가족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요, 결혼을 하고 나면요, 이제 그 남의 가족인 거야. 그 형제라도 내 가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자식도 어릴 때 자식이다. 마찬가지, 맞습니다. 자식은 어릴 때 가족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형이나 동생이 결혼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내 형제라기보다는 그냥 또 하나의 가정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우리 형, 우리 누나, 우리 동생 이게 되는 거야. 결혼하고 나면 우리 동생, 우리 형 없어. 다 자기 가족, 또 자기 자식들이 중요하지, 내 자식이 더 중요하지, 남의 자식이 중요할 수가 있어. 형의 조카가, 있지만, 그러면 내 아들 대학 안 보내고, 그 형 아들 대학 보낼 거야? 아니면 내 아들 대학 안 보내고 동생 아들 대학 보낼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형성되면은 형제지간도 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그런 거로 또 이제 비교도 돼. 그러니까 뭐 형네 아들이 뭐 인류대를 갔다든가 뭐 동생 아들이 인류대를 가구나. 그러면 이제는 그런 걸 또 이제 또 누가 부추겨? 이 마누라들이 부추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사실 남자들도 솔직히 내 자식이 좀 3류대 갔는데 형 자식이 1류대 가. 그러면 좀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지. 근데 더한 거는 뭐냐? 그 이제 동생 자식이 1류대 가고 내 자식은 3류대 가면 그건 더 저기 할 걸. 뭐 여하튼 남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만나라고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인연을 만난 게 우리 가족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인연을 만난 게 가족인데 바로 이제 또 독립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가족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처를 덜 받아요. 근데 항상 동심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이 가족, 성인인 형제지간에 가장 반복이 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해준 거는 기억을 하고, 남의 형제가 자기한테 해준 거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동생들한테 해준 거는 커 보이고, 동생이 나한테 해준 거는 작아 보이고, 또 이 마찬가지로 동생도 형이 해준 거는 작아 보이고, 지가 한 건 커 보이는 거야. 이러한 기준대가 많은 게 이제 있어요. 살다 보면은, 지가 부모한테 불효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형이 부모한테 불효한 거는 천인공노할 거고, 지가 불효한 거는 코딱지 맞게 조그만 거고, 형이 불효한 거는 엄청나게 크게 보는 거지. 지가 좀 효도한 거는 엄청나게 효도한 거고, 형이 효도한 거는 뭐 당연한 거다. 말이야, 똥이야. 그런 그 기준대를 엉뚱하게 잡으니까 형제지간에 반목이 생기는 거예요. 또 형이 또 성공을 했어. 그럼 형이 성공했다고 동생한테 꼭 줘야 될 의무가 있나? 근데 또 형이 성공했는데 나 안 도와준다고. 안 도와주는 것도 그 사람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그 사람 돈 버는데 네가 보태준 거 있냐? 없잖아. 근데 뭐 형이 안 도와줬다고 서운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또 반대로 동생이 잘 나가. 그러면 잘 나가면 뭐 동생이 형 꼭 도와줘야 돼?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동생 놈이 잘 나간다고 싸가지가 없다는 거야. 왜 싸가지가 없어? 잘 나가는데 도움을 안 주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지. 잘 나가는데 도움을 줬으면 싸가지가 없다고 하겠어? 근데 그 도움을 왜 바래? 동생이 성공하는데 내가 뭐 보태준 거 있어? 없잖아. 그러면 그냥 저놈 잘 나가나 보다고, 박수 쳐주는 게 끝이야. 그리고 그놈이 좀 싸가지가 없어서 형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심이 없어. 그러라고 그래. 그놈도 그거 팔자인 거야.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형이니까, 동생한테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또 동생은 또 형이니까 형한테 의지하려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피드백이 없으니까 그런 거로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그런 생각이 없다가 이제 사회생활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도 좀 괜찮아. 근데 가정을 이루고 나면 그때는 이 형제도요, 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가족을 이뤘는데도 아직도 어릴 때의 마음으로 어릴 때 형제의 우애를 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보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제 교회에 오는 성도들 보면은요. 부모 간의 갈등으로도 오고, 또 이 부자지간의 갈등으로도 오고, 고부 간의 갈등으로도 오고, 그 형제지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와서 저에게 상담을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그 상담을 듣다 보면은, 문제는 돈이더라고. 돈 문제야. 그러니까 말은 뭐 고부 간의 갈등이다 하는데 들어보면은 그냥 며느리가 이제 가난한 집의 며느리여갖고 제대로 혼숙감도 안 해오고 그냥 시어머니에 대해서 그냥 별로 이렇게 서비스가 없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인 거고, 형제지간의 갈등도 보면은 형이 잘 나가는데 안 도와줘서, 아니면 동생이 잘 나가는데 이 형에 대한 이 대우가 없어서, 뭐 이런 것들, 결국은 돈 문제가 있는데 그 돈의 문제는 싹 감추고 뭐 다른 거로 가지고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가지고 하는 좀 위선적인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상담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돈 잘 벌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좀 이 가족 간의 반목이 좀 들으니까 동생도 잘 벌고 형도 잘 벌으면 그 집안은 위에 있게 살아. 근데 한쪽 집안이 좀 처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반목이 되는 거야. 비교가 되고. 근데 남이라고 생각하면요. 비교할 게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는 뭐 이런 그 뉴스에 보면은 뭐 이렇게 살인 사건이 나잖아요. 그럼 참 안타깝죠. 강도 사건이라든가 뭐 묻지마 살인가 사건 보면은 참 안타깝죠. 근데 그게 누구 일이에요? 남의 일이잖아. 그래서 안타깝지만 거기에 그렇게 뭐 마음이 동요돼서 막 뭐 그냥 분노하고 뭐 저 나쁜 놈을 죽이고 싶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 그냥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어때요? 가족이 그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건 다르죠. 진짜 죽이고 싶죠. 피해자라면.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족 문제를 하고 남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도 가정을 이뤘으면 남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게 집착을 해갖고, 저 가족의 부자가 되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말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형이 잘 살아. 부자야. 성공했어. 어쩌라고. 근데 그 형 성공하는데 내가 뭐 보탬을 준 거 있어? 없잖아. 근데 왜 단순한 형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데?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이 성공했어. 사회적으로 유명해졌어. 근데 뭐 어쩌라고. 이 동생에 대해서 내가 꼭 대우를 받아야 된다 생각해? 동생을 평상시에 개무시하면서. 아니, 동생이 무슨 깨좀 얘기를 하면, 야, 네가 아는 게 뭐 얼마나 하냐? 아니, 세상을 나이 순대로 하냐? 아니, 세상을 나이 순대로 한다 그러면, 저기 고창에 사는 그 백여즈만 할머니가 이 세상 이치를 다 안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잖아. 나이가 젊어도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는 사람이 있고, 나이를 먹어도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지 못해서 배은망덕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또 이 예의범절이 없이 자기만을 사는 수전노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아요. 나이가 어려도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많아도 직급만 하는 이 노랭이 같은 사람도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이가 나보다 많다고, 형이라고, 누나라고, 어떻게 내보다 인생을 조금, 몇 년 더 사는 거야? 몇 년 더 살았다고, 나보다 인생을 더 살았다고, 가리키려고 해. 그러면 안 되지. 가리키는 거는요, 이 어릴 때 가지고 수학 산수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인생을 가리키는 나이가 됐잖아요. 5, 60대면. 근데 인생을 가리키는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뭐 방정식 풀듯이 뭐 산수 문제 풀듯이 내가 좀 더 하니까 내 말이 맞아. 말이 개똥이 맞게 뭘 맞아. 그래서 동생의 말을 존중할 줄 알고 형의 말이 틀렸어도 인정할 줄 아는 형제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형이 아무리 잘 나가도 그냥 남이야. 아니,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도 남이니까 대통령 돼도 말도 신경하지. 만약에 우리 형이 대통령 됐어 봐. 얘기가 똑같아져? 똑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상처가 없어. 그런데 똑같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내가 그런 말 해요. 잘 나갈 때 가족이다. 못 나가면 가족도 왼수야. 그런데 그냥 나한테 아쉬운 소리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좀 어려우니까 우리 형제 중에 한 분이, 걔가 연락 올까봐 두렵대. 아니, 평상시에 도움이나 줬으면서 그런 말 하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아. 평상시에 도움을 준 적도 없는데, 걔가 연락 올까봐 두렵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좀 잘 나가면은, 그 많은 노력을 위해 잘 나가는 건데, 저건 재수가 좋아서 잘 나간다. 무슨 말이 똥이야. 근데, 여하튼, 그거 다 남 얘기야. 형제도 남이고, 자매도 남이라고 생각하면은,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이 실망이 없이 살아가면은 형제지간에 아주 우애 있게 살 수가 있어. 그 남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면은 고마운데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가 안 되시는도요. 한번 오늘부터 가족이 남이다 생각을 하고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자식 동생이라고 해서 충고를 하지 마세요. 충고는요, 아예 부모님 말도 안 듣던 자식이 동생이 당신 말을 형이라고 듣겠어? 누나나 언니라고 말이라고 듣겠어? 그럴 일은 없어. 그건 다 어릴 때 얘기야. 가정을 꾸렸다면은 그때부터는 다 남이라 생각해야 돼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잖아. 왜 형제라고 해서 꼭 도와줘야 돼? 그럴 일이 없어. 형제가 아닌 사람이 더 잘 도와줘. 그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잖아. 예?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을 거야. 남봐도 가족이 남봐도 못할 때가 많어. 오히려 남이 더 나 잘 도와줘. 나도 인생 살아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날 도와준 것보단 이웃이 도와준 게 더 많던데.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다 이 기대가 없으니까 그 남이 도와준 거는 더 고마워하잖아. 그러니까 가족도 그렇게 남이라 생각하고 또 형이라고 해서 충고하거나 또 동생이라고 해서 그 형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동은 안 하고 마음으로 존경하고요. 또 본전도 안 드는 이 미천도 안 드는 이 주댕이 이 새치로 립 서비스 좀 날려. 형님 존경합니다. 동생 사랑해. 그거 돈 안 들잖아. 형이 좀 티꺼운 말을 해. 그러면 그래도 그냥 형은 뭐가 잘나서 이렇게 따지는 그런 미련한 동생 되지 마시고 형님 말씀 없습니다. 동생이 좀 싸가지 없이 그러면 야 자식아 넌 그래도 아는 게 많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 가지고 니까진 게 알면 얼마나 알아 이렇게 말하는 형이나 형이라고 말이야 모범도 안 보여준다고 하는 동생이나 그놈이지. 그래서 형제지간에는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고 기대가 하지 않은 실망도 없다. 이러한 가족관계를 형성한다면 행복한 가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가족이요 그렇게 이 책에서 나오는 그런 가족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은 가족도 남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실망도 없을 거고 기대도 없으니까 상처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